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천하람 원내대표님, 지난 주 후반부터 만만치 않은 일정 좀 소화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19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굉장히 아프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들께 또 긴 시간, 제 논리나 내용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필 그날 일정이 참,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기도 하고, 공교로웠던 게,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또 대통령님과 그러니까요. 오찬 간담회가 있어서, 또 필리버스터 하다가 바로 또 대통령님께 이렇게 가서 또 말씀도 드릴 기회도 있고, 굉장히 바쁜 주 후반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 의원님도 함께 보셨을 텐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좀 토론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 19시간을 어떻게 서 있나.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서 있나. 그런 생각 보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예. 처음에는 굉장히 생기 있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되게 지친 기색도 또 화면에서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예, 하여튼 큰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 의원님은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주말에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고,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또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제 대학 동기 제 친구 하나가 그 학생 운동 같이 하던 친구인데 군대에 갔다가 보안대에 끌려가고 죽도록 고문을 당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거든요. 이 고문 피해 때문에 이제 제대 후에도 제대로 사회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막 그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예. 그랬던 친구가 이제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자신의 노력, 주변의 도움, 또 그 친구는 신앙의 힘으로 이걸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문 트라우마를 벗어난 그 과정을 책으로 엮어서 지난 주말에 이제 콘서트를 서울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갔고, 간 김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그때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도 출판 기념회에서 겸해서 좀 갔다 왔고요. 예. 덕분에 이제 광양에서 열린 우리 김태균 도의회 의장의 출판 기념회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함만 가지고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 출판 기념회 참 많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예. 아까 말씀 주신 정치권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법안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19시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체력적으로 진짜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좀. 네, 우선 당연히 힘들었고요. 뭐든지 고생하면 또 얻는 게 있는 게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긴 계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윤석열, 김건희 내외 그 외에 비상계엄에 부역하거나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하자는 거를 왜 반대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 토론에서도 몇 번 다뤘었지만 예. 특별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특별한 제도를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권력의 과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이 끝나고 나면 국가수사본부 우리 경찰청에 있는 그쪽으로 남은 사건을 인계하고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미 기존 규정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뭔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불신해서 내지는 무시해서 또 2차 종합특검을 하도록 하자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리고 설령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꼭 필요한 부분을 좀 분석하고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논의들이 너무 실종돼 있다. 저는 그 점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 사실 본회의 통과할 것은 다들 예상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로 이것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는 또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일상화돼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뭐 통일교나 공천원금이나 이런 게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 네.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역사에 이런 식의 권력자가 더 센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특검을 일상화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저의 발언 기록을 남겨두는 거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만 혼자 만족은 아니고 어쨌든 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 예. 뭐 그럴 가능성은 낮았겠지만 제 토론 내용을 듣고 뭐 몇몇 의원님들이라도 생각을 바꾸시거나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예. 저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서 전 의원께서는 이번 내용과 과정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저한테는 기회가 안 왔던 건데,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비록 24시간이 지나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 다수당이 이제 강행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한 소수 정당들의 의견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과정이니까요. 예. 필리버스터 자체는 좀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국민들이 다 보실 거예요.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 예. 물론 이제 이번 2차 특검은 지난 이제 1차 특검, 3대 특검의 미진한 점들 일부가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서 네. 2차 종합특검을 하자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대신 또 천하람 대표 말씀처럼 그걸 꼭 특검을 통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수사를 끌고 가야 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맡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국회에서의 성숙한 논쟁을 통해서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 저는 뭐 필리버스터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었겠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천 원내대표님께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으로 좀 바로 청와대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거부권을 요구하셨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천 의원님? 우선 사실 대통령님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또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기도 한데 예. 또 야당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을 뵙고 또 좀 강한 건의를 드릴 기회가 자주 있진 않기 때문에 할 얘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자진납세 하듯이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제가 필리버스터 하다가 바로 와서 군기가 좀 덜 빠져서 좀 빡센 얘기를 드리더라도 양해해달라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2차 종합특검은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 요청드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일교 특검이나 아니면 공천원금 특검이나 이런 부분을 더 우선해서 한다면은 예. 윤석열 뭐 이런 정권과 다르게 예. 이재명 정권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예.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랬음에도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2차 특검 법안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나머지 쌍특검 진행 어떻게 해 나가실 거라고 계획 중이십니까, 천 의원님? 네, 우선 2차 종합특검까지 이번에 일방 강행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정부와 또 여당 입장에서는 예. 뭐 지금 김병기 의원, 강선 의원 뭐 날리고 계속해서 뭐 1억을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 터지고 있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교 유착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네. 무한정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어서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뭐 이걸 같이 하느니 뭐 따로 하느니 말은 많지만 어쨌든 통일교 특검은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천원금 관련 이슈도 저는 예. 선제적으로 예. 경찰 수사 지켜보자라고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엄중한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당장 그래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통일교 특검 하는 정도로 해서 뭐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예. 국면도 조금 나오고 예. 뭐 그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자 이런 정도로 지금 가려는 게 여당 태도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글쎄요, 이게 공천원금 부분이 요즘 하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계속 공조해서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가 근데 공조한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똑같이 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도 일단 이 특검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또 이 교수단체 간 협의가 지연된다 그러면 저도 옆에서 좀 옆구리 찌르거나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역할들도 할 것이고 또 예. 장동혁 대표 단식 같은 부분도 예. 이거를 뭐 저희가 다 같이 가서 그럼 똑같이 단식하냐,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은 뭐 상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런 부분보다 단식에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야당이 또 국회에서 할 역할들은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어쨌든 공조 노력은 해나가지만 이걸 뭐 무조건 똑같이 하자, 저는 그런 거는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통일교 특검 또 돈 공천 특검 공조 움직임 보수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뭐 약속을 한 거니까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용과 범위의 문제일 텐데, 예. 지금 그 부분을 위한 논의가 좀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좀 논의는 없이 지금 서로에 대한 공격과 비난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공천원금을 포함해서 김병기, 강선우 이 의혹은, 예.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 빨리 털고 가는 게 최상이에요. 이거를 네.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는 너무 늦는 거여서 예.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좀 해서 실체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좀 경찰에 대해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예. 과연 또 이 문제도 역시 그러면 특검으로 갈 거냐의 문제는 네. 그 경찰 수사가 좀 미진하고 좀 늦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아쉬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더 좀 제대로 된 수사, 빠른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여야 간의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네. 저는 이거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빨리 털고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예. 지금 기왕의 수사 성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경찰이 네.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하도록 좀 옆에서 독려하고 돕는 게 훨씬 좋은 거다. 이거는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이고 전체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어제 갑작스럽게 자진 탈당했습니다. 제명은 있어도 탈당은 없다라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탈당을 결정하게 된 계기 뭐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이제 뭐 계속 부담이 됐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당을 생각한다면 예. 특히나 당내 서열 2인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던 분이 이제 이런 의혹이 닥쳐와서 이런 상황이 왔다면 당을 위해서 빨리 탈당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 탈당은 늦어도 너무 늦은 거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네. 좀 탈당을 안 하고 버티기에는 사실 당 분위기도 굉장히 나빠져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리고 또 버티니까 뭔가 당 지도부에 딜할 뭔가 이렇게 협상할 카드를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의혹들도 계속 이야기가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 탈당은 잘한 일이다. 근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 원내께서도 이 탈당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도 뭐 서 의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 사실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였죠.
어쨌든 제명 결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 민주당 의원님들 분위기를 대충 들어봐도 네. 제명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의원총회에서 제명 투표까지 해서 제명되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이렇게 뭐 탈당 형태로 나가야 나중에 혹여라도 복당이 가능하다 이런 뭐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서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거 제명이 아니라 탈당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같은 이유 때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일단 이제 제명을 하려면 최종은 이제 정당법에 따라서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예. 동료 의원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에 과반 이상의 찬성을 해야 이게 결국은 제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이 처한 위치를 봤을 때 찬성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 그 의원들 같이 일하던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예의도 아닌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탈당을 한 거고 그 이제 이걸 지금 탈당으로 처리가 되면 의원총회 안 열어도 되는 거니까 예.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그 정도 배려는 좀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좀 하고 탈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천 원내대표께서는 돈 공천 헌금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만큼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것만큼이나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거 정말 뿌리까지 도려낸 거 맞아? 그냥 대충 국민들이 납득할 선에서 덮은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특검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으로 해서 이거를 특검 조사 결과 저는 결코 민주당 의원 70% 80%가 돈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 범위가 드러난다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대로 수사가 됐겠다라고 신뢰를 하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권도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선거로 가는 그게 더 바람직한 풍경이 아니겠느냐.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개별 사건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치권의 공천헌금 일반에 대해서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없는 사안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미리 예측하고 모든 걸 다 털 수는 없는 거니까 기왕에 불거져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할 거여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기왕에 거론되어 있는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의 의혹을 빨리 수사를 좀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빠른 수사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 원내대표께서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또 임명 반대 목소리 내고 계십니다. 이 후보자 임명 반대 필리버스터라면 19시간 아니고 100시간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던데 이건 어떤 100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으셨을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혜훈 후보자의 핵심 문제점은 특권의식과 위선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금 충격받았던 것은 그 위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혜훈 후보자가 일단 가장 먼저 국민들께 충격을 드렸던 것은 갑질 이슈죠. 보좌진 갑질 이슈. 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쓴 책이 있어요.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예. 거기에 한 챕터를 통으로 할애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보수가 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다. 이게 도대체 위선이다. 무슨 얘기인가.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대부업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는 챕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대부업 회사채를 사서 거기서 배당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양가 상한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예. 이거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과도한 이득을 주는 어떤 복권성 그런 혜택이다. 비판을 하는데 본인이 분양가 상한제 끝판왕이라고 하는 담포 레미안 원펜타스를
부정 청약을 통해서 가족수 부풀리고 위장 전입하고 해가지고 받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봤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정책적 주장과 행동이 너무 다른데 예. 이게 맞냐? 그랬더니 후보자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미 있는 정책을 개인이 활용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책을 비판했더라도 정치인 개인이 그 정책의 혜택을 보는 거는 뭐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니 그 사람이 일반적 개인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정치인이 내가 했던 주장과 완전 다른 180도 배치되는 행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가 아니고 예.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있는 제도 활용한 게 뭔 잘못이에요. 이러기 시작하면 그게 그러면 정치인의 공적 책무와 공적인 주장과 개인적 삶의 조화와 이런 것들의 이런 가치는 다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은 진짜로 공직 맡으면 안 된다. 있는 제도 다 활용해가면서 사익을 극대화해서 추구하려면은 그냥 일반 개인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장관을 하려고 하나. 저는 사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전 의원님께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은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걸로 보이고 대통령실에 아직은 뭐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이해운 장관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야당에서 갖다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사실 그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어찌 보면 야당을 좀 흔드는 이런 그 정치공학적 계산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면 보여져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해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와서 예.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대통령실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더 가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빨리 털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명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은 일단 제일 좋은 건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그 사퇴하는 거예요. 사퇴? 지금 이 정도 의혹을 두고 자기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 일단 뭐 기한 내일까지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예. 여야가 합의하면 뭐 그 이후에도 청문회 자체는 할 수 있고 다만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시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가능합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문회 그럼요. 없이도? 재송부 요청을 하고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시는 게 가능해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물론 자료 뭐 미흡하게 내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이거는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청문회를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야당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예. 이거는 어쨌든 청문회를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하루 이틀 넘긴다고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임명해버리고 그러기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 기한이라는 거에 뭐 구애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예. 늦지 않게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다시 청문회를 청문회가? 열어서 어쨌든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야 되고 또 최소한 언제 한다라는 것라도 잡아놔야 그때까지 후보자한테 부족한 자료를 더 내라라고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무한정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쭉 들어봤고요. 일단 지역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살아있는 지역 이슈가 될 얘기입니다. 자, 우선 전남도가 순회 공청회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첫 일정이 영암군에서 있던 공청회였는데 농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 또 이게 다 광주 중심으로 쏠려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이런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뭐 이제 전남도 차원에서 능히 할 수 있는 비판들, 문제 예. 제기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뭐 말로는 다음에 이제 특별법에 잘 반영하겠다 이렇게는 하지만 예. 실제로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이러한 불안감이나 이런 그 우려들을 실제로 반영을 해서 이걸 할 의지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청회가 다름 아니라 지난번 그 행정통합특별법에 예. 대한 설명에 비슷한 공청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특별법은 저도 봤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해서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다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수 없는 안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 특별법이 어떤 게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위반 등과 관련해서요. 예. 이 강주 전남 특별시에다가 그거를 그렇게 많이 넘겨주면 예. 그러면 다른 시도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 통합만 하면 다 그 정도 주고 통합 안 하는 데는 그 정도 안 줄 건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주 전남 특별법은 하여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니까 많이 좀 다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네. 중앙부처에서 수용하기가 안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설명회 공청회는 예. 그렇게 장밋빛 사진을 담은 그 설명회란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관철이 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게 순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게 사실은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형식적인 거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는 거지요. 그 얘기도 공청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통합 여부도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통합은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다니면 사실 이게 뭐 제대로 된 그 공청회인가 오히려 행정도지사의 선거운동이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말 지역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일을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이렇게 좀 어설프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는 이번 공청회 내용들 좀 보셨습니까? 어떤 우려가 나오고 봤고요. 있는지. 예. 네, 서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큰 틀에서 행정통합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이게 참석자 한 분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해서 온 분들이 궁금한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찬성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찬성 안 하는 분들은 그 공청회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서 의원님 말씀처럼 전부 찬성하시는 분들 뭐 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예. 거기 가서 반대입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론자들도 어느 정도는 좀 끼우든지 이거를 절차를 이게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약간 공청회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부 다 이제 거기 참석한 국회의원도 뭐냐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조율해 나가자 이런 태도더라고요. 네. 근데 국민들은 어쨌든 이게 정말 더 작은 농어촌 지역들은 더 이거 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구체적인 물음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한번 차차 논의해보자. 이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됐다는 자백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구체적인 논의, 좀 신중한 어떤 의견 수렴과 내용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